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이당금의 문화마실 시간입니다. 전국 7개 도시, 7개 단체, 7개의 연극 작품이 일주일 동안 뜨거운 열전으로 또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더위를 한 방에 날렸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그 의미, 성과 한번 정리해보죠. 이당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극 만세. 대성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매일 일주일 동안 만석이었습니다. 이제 보조석까지 그렇군요. 했는데 예. 저희가 천석 객석은 아니지만 네. 만석을 채우면서 대단합니다. 예, 이게 좀 요즘에 폭염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참 이게 흥행을 잘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걱정이 좀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예.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뜨거운 한여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독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주 휴가의 피크였기 때문에 네. 저희 그 극장 주변에 직장인들도 다 휴가 가셨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대성황으로 이제 열전이 끝났는데 소감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광주 카톨릭 평화방송이 저희 공연 일주일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그게 일정 부분 저는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평화방송 청취자분들이 또 공연 보러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대단하신 우리 문화 매니아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저 평화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앞에서 인사해 주셔가지고 평화방송 역시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평화방송뿐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그 힘을 합쳐 주셨는데 특별히 한여름에 그 바캉스 대신에 제가 이제 극캉스 연극으로 뜨거운 한여름을 보내보자 그래서 극캉스 해줬는데 많은 분들의 뜨거운 성원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지역에 같이 연극을 참여했던 7개 단체 연극인들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다. 이거는 이제 민간예술 단체 7개 단체가 자발적인 행사였고 그게 11년을 이어오면서 이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연극에만 오로지 집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수상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 같은 대성황에도 불구하고 이 좀 열전을 준비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이것저것 챙기실 것도 참 많으셨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드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2년 반 정도. 그럼요. 그중에 이제 공연 예술계가 많이 타격을 입었고 사실은 지금도 이제 또 다른 바이러스 변이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공연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이제 예전에 없던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만 생기면 이제 왜냐하면 소극장이고 관객들이 밀집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행사를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관객들이 그런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댄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역시 그 예술의 백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최윤철 베드로님께서 우리 이당금 대표님께서 친히 직접 정성을 있게 또 포장을 해서 조그만 이 선물도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윤철 베드로님이 이런 직접 분들이 못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연극이 빵빵 삽니다 지금. 최윤철 베드로님 감사합니다. 아시죠? 네. 자, 객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고 만석을 이뤘는데 그 저력, 원동력 우리가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민간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예술이라는 게 그 개인적인 작업이긴 하지만 연극은 특별히 더 그 공동체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서 무너지면 전체가 싹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빚어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밑바닥부터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예술로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종합예술인 연극이 그 저력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사실 광주가 문화수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도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많이 소외되고 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지속적인 그 구제 방안보다는 단발 그 순간에 어떤 그
뭐 일시적인 지원에 좀 그치는 그런 네, 그런 정책들이 꽤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있어서 예. 예술가들의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잘 이겨낸 어떤 본보기로 이번 그 대소연의 의미를 저는 두고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역에서 역시 지역의 예술이 살아야지만이 지역이 풍성해지고 지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네. 거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대소열 일주일 동안 이제 치루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과 분석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같은 우리 연극하시는 예술가분들 모이셔서요 디프리 겸 이제 이런저런 말씀도 네, 네. 나누셨을 것 같은데 성과를 좀 몇 가지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 지금 사진에 광주 시장님 나오셨네요. 사실 글씨 예고도 없이 오셨다고 제가 첫날 들었습니다. 첫 공연에 그 전혀 예고도 없이 예. 시에서 연락도 안 받고요. 예. 부부 시장님 네 분께서 공연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황풍령 광주문화재단 이사장의 또 모습도 네, 보이고 대표 그러네요, 이사님하고 사진에요. 예. 정고필 선생님 그리고 또 한의원 작가님 이렇게 해서 배우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예. 불시에 오셨는데 상당히 그만큼 힘이 되셨겠습니다. 많이 힘이 됐고요. 민선 8기가 어떻게 출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가져보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네. 이번에 성과를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큰 게 전일 7일 동안 매진을 했는데 전 객석이 유료화. 전부 다 티켓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광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초대 공연이라든지 무료 공연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그 비율들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그런 그 대형 기획사, 그다음 대형 가수들, 대형 뭐 연예인들이 오는 기획사들이 광주를 공연 기획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대형에 비해서 티켓팅 구매율이 굉장히 저조하대요. 예. 왜냐하면 초대 공연, 뭐 무료 티켓을 이게 약간의 요구하는 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서 대형 기획사들이 좀 꺼려한다. 네, 꺼려하는데 그 이유 중에 예. 하나가 유료화 관객이 없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지만 소극장이라고 작은 공연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 싸움이 되는데 결국은 이번에 제가 그 티켓팅에 무료 공연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예. 모든 객석을 전체를 다들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관계자들까지 시장님까지 현장에서 티켓팅을 하시고 들어오셨다라는 네. 거에 저는 1차적으로 가장 큰 그런 의미가 문화를 있다라고 이 봅니다. 조그만 앞으로 이제 객석에 유료화하는데 그런 이 문화를 조성하는데 하나의 좀 디딤돌을 놨다 이런 좀 평가도 해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자리에 앉아서 하기 이런저런 얘기하다 예. 결국에는 무료 공연이야 초대 공연 때문에 죽겠어 이래 제일 많이 했거든요. 예. 1,000원짜리 공연, 5,000원짜리 공연 뭐 이런 그 이제 형식적인 공연들 뭐 감동 후불제라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예술가들이 자기 작업에 대한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는 티켓팅 가격을 매긴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관객들이 티켓팅을 한다는 거 그리고 후일담으로 공연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저희가 지불한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훨씬 더 배가 되는 금액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 공연들을 일주일 동안 만났다라는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더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작품 잘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다양하게 관객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 그 마지막 공연에 그 초등학생들도 오고 자기들끼리 왔어요. 이 친구들은 지난 4월 달에 저희 극장에서 할 때 고백이라는 연극을 보면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이 그 남매거든요. 엄마한테 표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연극이 너무 재밌대요. 아이들입니다.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보고 택시 불러서 이제 콜택시로 집에 가는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제 챙겨줬는데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는 친구한테 동생한테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우리 극단을 후원하고 싶다. 너무 공연이 좋았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2번 공연을 봤는데
그 배우들이 너무 멋져 보였고 그래서 자기가 후원을 하고 싶은데 중학생이기 때문에 네. 5천 원 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랬다고. 돈의 그래서 액수가 내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돈의 그 액수가.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정말 감사하면서 저희 이제 배우들하고 그런 배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예. 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공연 잘 만들어야 되고 예술가로서의 그런 프라우드를 가지고 관객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소열의 성과이지 예,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 대소열 기간에 좀 지역 소극장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던 토론회도 가지셨죠? 네, 이제 7개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그 예. 지역에 사실 터줏대감들인 단체들이었거든요. 뭐 대구의 그 대명동 문화거리, 예. 그다음 부산 그 대흥동, 그리고 대전, 그리고 구미, 춘천, 광주, 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회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인 무엇이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 재정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만 그 재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결국에는 거버넌스였거든요. 근데 이 거버넌스가 지금 광주에서도 그 거버넌스 민간 협치 거버넌스라고 네. 형태를 이루고는 있지만 그 구성원으로 봤을 때 현장 예술가들이 제외된 거버넌스는 사실은 무의미하고 그렇죠.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그럼요. 저는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래서 여기 대구 대명동 문화의 거리 우리가 초창기에 처음에 그거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그 극장이 알겠습니다. 극장만 23개고 단체가 40개가 넘는 곳이 이루어져 있었던 건 결국에는 예. 그 예술가들 거버넌스였다라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사를 또 토대로 해서 우리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소극장 문화가 정말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예. 또 동구청에서도 관내 알겠습니다. 토론회를 예. 준비한다고 하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